이틀 전에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보스턴에서 짐 하나를 아직 집으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수화물 큰 게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제대로 마지막 도착지까지 짐이 왔는데 하나는 마지막 도착지에 오질 않아서 짐을 하나를 못 찾았어요. 이틀 전에 못 찾았는데 오늘까지 올 거로 예상했는데 오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짐이 없어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틀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그 짐에는 특별히 그렇게 막 다른 한 짐에 많은 짐, 뭐 내가 먹을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다 왔기 때문에 다른 한 짐, 보고 싶은 책들 몇 가지를 넣었었는데 그 짐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하여튼 어쨌든 미국 도착해서 이틀 동안 잘 지냈고요. 또 몇 가지 또 정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컴퓨터를 켜고 또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를 여기서 지내다가 갈 예정인데 그동안도 즐겁게 잘 지내고 갈 것 같아요. 시차 적응을 금방 했어요. 저는 미국 오면서 시차 적응하는 거를 한국 출발하면서 이제 시간 계산을 해서 처음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아침 9시 10분 비행기를 탔어요. 보스턴에 도착할 때가 보스턴에서 낮 시간이 되니까 보스턴에 내리기 한 4시간 전부터는 잠을 잤고요. 보스턴에 내리면 낮이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계속 잠을 자질 않아요. 잠 안 자고 한 4편의 영화를 봤어요. 한국 영화 탈주 뭐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4편의 영화를 보고 마지막 4시간은 이제 잠을 푹 자고요. 그다음 보스턴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였기 때문에 보스턴에 도착하면서는 이제 밤이 될 때까지, 미국의 밤이 될 때까지는 자질 않고 쭉 지내다가 밤 10시경에 잠들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푹 잤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시차 적응이 된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을 잘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또 이제 즐겁게 지내고 오늘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틀째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사실은 뭐 저희 얘기들이 항상 나이 들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데 젊었을 때는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더 짧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지혜롭게 나이 든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에 그런 주제들이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뭐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기 마련인데요. 지혜가 쌓여야 되겠죠. 사실 나이 들어서도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참 후회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돈을 모으지 않았다. 뭐 그런 것에 후회하지는 않지만 지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될 것 같아요. 말하는 태도와 내용이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말 3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어떤 지름길이지 않을까, 또는 내가 후회하는 어떤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점에 대해 언급을 하면 잠시 나 자신이 우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는 곧 상대방과의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그런 어떤 부담, 짐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때도 있었고 후회한 때도 있었고 갈등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덮어두는 것이 인간적인 존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저는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논리적이라고 하면서 다이렉트하게 약간 비판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관점도 충분히 타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바로 후회를 했고 오히려 내 말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점잖은 방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었어도 되는 것을 다이렉트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말. 이것을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은 가장 쓸데없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스스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저래야 하고 자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내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좀 쓸데없는 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겸손함이 더 큰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 자신도 어떤 때는 내 자랑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존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말로 떠들지 않는다고 해요.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존경을 이끌어낸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잔치에 초대받으면 항상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망이 오히려 우리의 우아함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은 자신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겸손할수록 더욱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의미 없는 대화에 열 올리기. 의미 없는 대화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만 길게 늘어놓거나 불평 또는 까십거리 그런 걸로 채운 그런 대화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2시간 동안 손자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의 말할 기회를 앗아간 적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곤함이 물려왔고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대화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의미한 어떤 그런 대화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해주는 것이 그 대화의 분위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침묵하고 나를 성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자랑 대신에 겸손하기, 의미 없는 대화에 들어가기보다는 대신 깊이 있는 침묵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씨앗이 되어 관계를 망칠 수도 꽃피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힘과 영감을 주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